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12회는 다시 돌아온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문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나 아니면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양변을 이제 뭐 A로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 풀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번 같은 문제는 A제곱 빼기 3A가 그냥 얼마다 정도로 바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식의 형태를 잘 보고 식값 자체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두근이 정수다 그러면 정수의 근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를 소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허근이 나왔으면 켤레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켤레하고 그냥 허근의 차이는 I 앞에 보호가 반대가 된다, 그러한 형태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몇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2차 방정식 활용, 길이에 대해서 물었다, 아니면 넓이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양수값을 취해준다, 이런 것들 정도만 꼭 잘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근의 판별을 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의 판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6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뭔가 식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이가 길지가 않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fx가 0이 되는 어떠한 2차 방정식에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쓰면은 2a 플러스 1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gx는 0, 요놈의 판별식을 4분의 d2,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2라고 하면은 a제곱 빼기 a-1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2a-1이 나오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a가 실수를 했으니까 간단하죠. 2a 플러스 1이 큽니까? 2a-1이 큽니까? 항상 2a 플러스 1이 크지, 두 배를 한 다음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당연히 크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여기까지? 4분의 d1이 4분의 d2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근의 개수의 판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근이 판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선택지 보시면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 fx는 0이 허근을 가지면 gx는 0도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얘가 허근을 가죠. 얘가 0보다 작아. 4분의 d1이 0보다 작아. 그럼 4분의 d2는 0이 되거나 0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더 크다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 얘는 당연히 0보다 뭐 할 수 있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 몇 번을 하시면 돼? 3번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1, 2, 4, 5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저렇게 논리적으로 판별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6번 풀이었습니다.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할 때 다음에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말 그대로 알파하고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을 하고 베타를 실제로 대입을 해서 통째로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그 자체를 뭐 통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간단히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형인 것 같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주어진 식을 그대로 이용한다기보다는 통분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식의 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자체로 바꿔준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요 식이 이제 구해달라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통분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러한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5라는 어떠한 수가 나온다. 요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5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5를 대입을 해주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만나면 3,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뭐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답은 2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실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을 이제 하나 보여드린 거고, 통분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1번 문제 정답은 21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2차 방정식에서 지금과 같은 풀이로 들어가시면 돼요. 혹은 알파를 가질 때 2차 방정식이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했거든. 이때 모든 실수 P값의 곱은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허근 알파를 가진다는 이 이야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한 허근이 알파가 되면 다른 한근은 알파 바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두 허근 갔는데 그 허근이 하나가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한근은 알파 제곱에 바를 붙인 알파 제곱에 바가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간단하게 알파라 뒀으니까 알파 바로 놓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알파 세제곱, 알파 네제곱을 허근이라고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바를 꼭 붙여줘서 다른 한근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자, P는 실수라고 했죠, 당연히. 그러면 알파랑 알파 바를 가질 텐데 그 두 군의 합이 P가 되지. 그죠? 적어주시고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P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파가 당연히 허수, 복소수라고 했으므로 얘가 A 플러스 BI로 둘 수가 있죠. 단 B는 0이 되면 안 되고 A는 실수다. 됐습니까? 왜 B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허수라고 했으니까,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I 앞에 붙은 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알파 바는 뭐가 되겠어? 알파 바는 혈례근이니까 A 마이너스 BI가 돼서 요 식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더한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이것도 곱한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P 플러스 3인데 P가 2A라 했고 A는 2분의 P니까 대입을 해준 전체적인 식이 B제곱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당연히 A로 표현하면 A는 뭐 2분의 P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식의 대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거든? 그럼 알파를 실제로 세제곱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파 세제곱. 알파가 뭐였습니까? A 플러스 BI.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해봤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세제곱, 3의 제곱 B,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걸 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정리를 했느냐? 당연히 호수 부분과 실수 부분은 나눠줘야 되니까. 자, 호수 부분, 실수 부분. 근데 알파 세제곱이 요놈이 뭐가 된다 했어? 요놈이 실수가 된다 했거든? 얘가 실수가 된다 했어. 그러면 호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겠죠. 그럼 얘가 0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이 0이 된다. 그리고 B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B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B제곱은 3A 제곱이라는 어떠한 식이 나오게 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B제곱이 P로 표현이 됐고 A제곱, A가 2분의 P니까 A제곱이 4분의 P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P제곱을 대입을 해서 B제곱은 3A 제곱이라는 식이 다시 누구에 대한 식으로? P에 대한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새롭게. 그래서 P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 물어봤습니까? 모든 실수 P값의 곱. 요놈의 두근의 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회차는 여기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